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 프롬 나우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지요.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희망을 담았고 또 어떤 선택은 그렇지 않죠. 이번 시간에는 1947년 쇼생크라는 이름의 아주 차갑고 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의 이름은 앤디 듀프레인. 사실 처음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수감자들은 모두 낯설어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젖어 흐느꼈지만 그는 묵묵히 서 있었죠. 마치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고귀한 결심의 침묵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처음부터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감독 프랭크 다라본트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죠. 대신 앤디의 아주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 메시지를 조용히 보여주죠. 앤디가 감옥에 들어와서 처음 죄수복을 입는 장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 모두 차분하고 건조하게 그려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앤디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뻔한 감동을 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독은 우리가 앤디의 고통에 함께 울기보다 그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조용히 지켜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앤디가 품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죠. 그것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앤디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만의 작은 망치로 벽을 두드렸죠. 그 소리는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희망의 메아리였을 겁니다. 그 메아리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렸고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앤디가 옥상에서 죄수들에게 맥주를 한 잔씩 돌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순간 푸른 하늘 아래서 햇살을 받으며 차가운 맥주를 마시던 그들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었죠.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물리적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이라도 정신적 자유를 얻는 순간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앤디는 그들에게 맥주 한 잔을 건넨 것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유의 맛, 희망의 맛을 느끼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 앤디가 소장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라디오를 통해 틀었던 클래식 음악 장면도 빼놓을 수 없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이중창이 쇼생크의 차가운 곡도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죄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 아름다움과 예술의 힘이 침투한 것이었죠.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술과 영혼의 힘이 물리적 억압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앤디는 잠시의 독방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에 있더라도 희망과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 음악은 앤디의 영혼이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선언이었고 갇힌 모든 이의 영혼을 잠시나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한 명은 브룩스 헤이틀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앤디 듀프레인. 두 사람은 쇼생크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브룩스는 쇼생크의 벽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길들여져서 감옥 밖의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던 사람. 그에게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낯선 공포였습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을 때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불안해했죠. 바깥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고 그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 여기 있었음. 그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보다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프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마음속 감옥에 갇히면 진짜 자유를 얻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브룩스는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쇼생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앤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쇼생크의 벽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절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배달된 작은 록 해머를 꺼내 벽을 긁어댔습니다. 그건 광물학에 관심이 많던 그에게 딱 맞는 도구였죠. 앤디는 그 작은 망치를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벽을 파냈습니다. 이 록해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앤디의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었죠. 브룩스는 외부의 자유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지만 앤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록해머는 그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매일 희망을 다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그건 20년에 걸친 위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록해머는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벽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무너뜨릴 수 있다고. 앤디는 브룩스와 달리 감옥이 자신을 길들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만들고 죄수들을 교육하고 교도관들의 돈을 관리해주면서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희망을 전파했죠. 그는 단순히 탈옥을 꿈꾼 게 아닙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레드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감독이 앤디가 아닌 레드를 화자로 선택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드는 희망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희망은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죠. 희망은 위험해.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 그게 레드가 평생 믿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디를 만나면서 레드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앤디가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을 만들고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앤디의 희망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앤디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 편지 속에서 앤디는 말합니다. 희망은 좋은 거야. 아마 가장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라고요. 레드는 그 말을 읽고 마음속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겠지요. 앤디는 그를 믿어주었고 그는 앤디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는 앤디를 찾아 떠납니다. 멕시코의 지와타네오 해변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앤디와 만났을 때 그는 브룩스의 죽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룩스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앤디를 통해 다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수많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사회가 정한 틀에, 때로는 타인의 시선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두려움에. 하지만 앤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도 푸른 바다를 보게 될 겁니다. 앤디는 감옥이라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것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앤디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이유죠. 쇼생크 탈출은 영화면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앤디 듀프레인이 보여준 삶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대신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면의 자유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을 가두고 있는 벽이 있다면 오늘 밤 그 벽을 뚫을 작은 망치 하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작은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망치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태평양의 푸른 빛처럼 우리 모두에겐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자유의 해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그곳에 닿는 순간까지 항상 곁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희망은 좋은 거야.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유를 향한 당신의 여정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튜디오 스토리 프롬 나우의 DJ 폴이었습니다.